자, 이번에는 이 프로그램에서 우린 조금 전까지의 프로그램은 일식 증가하는 걸 봤었는데,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출력하는 걸 봤었죠. 그런데 이것을 이식 증가하는 프로그램을 보도록 합시다. 가령 예를 들어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짝수를 출력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라고 했을 때, 짝수는 0, 2, 4, 6, 8, 10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 2, 3, 4로 나가는 일식 증가해서 1, 2, 3, 4로 나가는 것이 아닌 이식 증가시켜서 2, 4, 6, 8, 10 이렇게 나가는 모습으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쪽에 i는 i 플러스 1 대신에 i는 i 플러스 2 이식 증가시켜라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 보고요. 자, 봤더니 2, 4, 6, 8, 10 하고 짝수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작시키면은 이 프로그램은 0 여기 2서부터 시작하거든요. 0서부터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거를 여기 앞쪽에다 두는 거죠. 자, 요거를 컨트롤 X 해서 요걸 갖다 여기다가 쓰는 거. 그러니까 i에다 0을 넣고 루프로 들어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i 값부터 출력하는 모습, 더하기가 아니고. 그러면 0부터 출력될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 직렬 모니터를 제가 잠시 여기 클리어가 어디 갔죠? 예, 클리어 시키고 자,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0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시뮬레이션 중지시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그럼 짝수를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시 지금의 동영상을 잠시 포즈로 놓고요. 잠시 중단시키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서 봐주세요. 예. 자, 이제 되돌아와서 보면은 홀수가 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어떻게? 초기값, 여기 처음 값을 1로 놓고 시작하는 거죠. 1로 놓고 시작을 해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돌렸을 때 바로 1서부터 1, 3, 5, 7, 9 하는 홀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홀수 짝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이제 이런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가령 여기 여러분 우리의 출력 화면에 이렇게 나오도록 하고 싶어요. 1,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6. 예, 눈치채셨죠? 뭡니까? 3씩 증가되는 모습이죠. 3씩 증가되는 모습으로 출력되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i는 1로 시작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i는 3씩 증가시키는 모습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시뮬레이션 시작했을 때 우리한테는 1, 4, 7, 10, 13, 16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의 어떤 그 방법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방법의 첫 출발,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첫걸음을 이제 여러분은 시작한 셈이 됩니다. 바로 컴퓨터가 셈을 세도록 여러분은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다시 순수하게 처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은 if 문이라는 겁니다. if. 자,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출발해서 쭉 위에서 아래로 이제 진행되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여기 이 안에서, 사실 이 안에 이제 여러분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제 쭉 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제 명령어. 이제 이 명령어가 하나의 명령어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세미콜론을 쳐줍니다. 하나의 명령어가 끝날 때마다. 자, 이 명령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이게 갑자기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명령어를 늘어놨을 때는 위에 있는 것부터 차례로 이렇게 아래로 진행하게 돼 있어요. 네. 아래로 이렇게 진행하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루프 안에서도 그렇죠. 루프 안에서도 이제 이 명령어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여러분이 작성한 명령어들의 내용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금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줘서 이 조건에 따라 이 조건이 맞으면은 이걸 하고, 조건이 맞으면 그냥 그대로 뭔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조건을 아니면 건너뛰는 이런 모습의 흐름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른바 판단문입니다. 판단문. 그래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조건이 맞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고 하는 이 판단문, 이것이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판단문을 이제 보고자 하는 겁니다. C 언어에서 사용하는 판단문으로는 if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if. 자,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여기 이제 우리 조건을 줍니다. 조건. 이게 조건이 맞으면 다음에 주어진 한 문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주어진 한 문장을 건너뛰는 그런 구조로 진행을 시킬 겁니다. 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몇몇 개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 루프에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if문이 뭔지를 이해해 보죠. if, 여기 가로 열고 닫고 여기 조건식 준다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한 문장, 여기 이제 한 문장을 줄 텐데, 기본적인 구조로는 요 조건이 참이면 여기 이제 세미콜론이 끝날 때까지 한 문장을 하고요. 요 조건이 아니면, 거짓이면 이 문장을 건너뛴다. 다음에 한 문장을 건너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뭔가 라고 했을 때 그냥 제가 아무거나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다 1이라고 넣어 볼게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여기다 한번 써 볼게요. serial.print, 우리 잘하는 거죠. 프린트 잘하잖아요, 여러분. print ln 하고서 hello를 출력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serial.println 하고 by라고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봅시다. 결과를 일단 보고, 그리고 나서 음미를 해봅시다. 자, 여기 시리얼 모니터 hello by 쭉 하고 나오고 있네요. 예,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걸 조금만 느리게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딜레이 주는 거죠. 딜레이 하고 조금만 늦춥시다. 아까는 1초니까 1초마다 넣는 거는 너무 느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0.5초마다 나오도록 할게요. 네, 500ms 그러면 0.5초니까. 자, 그리고서 시뮬레이션 시작. 자, 그러면 이제 hello by가 이제 계속 나오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이 요 가로 안이 조건이라고 그랬는데, 이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인데 여기 1이라고 두면은 헬로가 나오네요. 그럼 이거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헬로 바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0.5초 있다가 다시 또 루프로 와서 if, 요 가로 안에 요게 1이면 이거 했어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0.5초 계속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걸로 볼게요. 뭘로 보냐면은 여기다가 100이라고 놔볼게요. 100. 자, 요거 지우고요. 화면. 자, 그리고 시작해 볼게요. 그래도 헬로바이 나오네요. 중지. 자, 요게 100이라고 놔도 헬로바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엔 이번엔 이걸 해볼게요. 뭘 하냐면 마이너스 30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마이너스 30이라고 놓는데 헬로바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합니다. 그럼 이제까지 나왔던 건 전부 똑같아요. 100이든 1이든 마이너스 30이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이 경우를 제가 한번 볼게요. 뭐냐면 여기다가 0이라고 넣어볼게요.
0.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잠깐만, 요거 화면 깨끗이 하고요. 다시 시작. 바이만 나오죠? 예, 그 얘기는 뭡니까? 요게 0이면 요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안 했다는 얘기는 건너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건너뛰고 이것만 한 거예요. 그리고 0.5초 있다가 다시 루프 할 때 if 안에 있는 요거 보니까 0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한 거예요. 건너뛴 거예요. 이것만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한번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정리하고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죠. 자, if문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다가 if라고 쓰잖아요. if.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한 문장이 주어져요. 세미콜론. 그리고 이제 그 이하의 문장이 들어와요. 자,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요 가로 안에 있는 값이 0일 때 어떻게 됐습니까? 0일 때는 이거 안 했죠? 요거 안 했죠? 요 바이만 나왔죠? 그러니까 0일 때는 요걸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그 이하의 이 내용만 한 거예요. 0일 때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0일 때는 다음에 한 문장을 건너뛴다. 그리고 그 이하의 문장을 한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0이 아닐 때, 아까 0이 아닐 때, 100일 때, -100일 때, -30일 때, 1일 때, 이게 0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했느냐? 다음에 한 문장 했어요. 그리고 이하의 문장도 했어요.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if문이 이런 놈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if 했을 때 요 가로 안에 있는 요 내용이 0이 아니면 다음에 한 문장, 요 세미콜론이 끝나는 다음에 한 문장 하고 그 이하의 문장 쭉 합니다. 요 if 안에 있는 요 값이 여기 0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에 한 문장 무조건 건너뛰고요. 그 이하의 문장을 한다. 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전제 조건을 놓고 얘기할게요. 뭐냐면 이 결과가 0이면 거짓이에요. 결과가 0이 아니면 참이에요. 예? C 언어에서는 그렇습니다. 결과가 0이면 거짓이에요. 0이 아니면 -1이든 -30이든 10이든 60이든 0.5든 하여튼 0만 아니면 걔는 참인 거예요. true. 거짓, false. 자, 그래서 if문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if 요 안에 있는 값이 참이면 다음에 한 문장 하고 그 이하의 문장을 한다. 요 if 안에 있는 요 값이 거짓이면 다음에 한 문장을 건너뛰고 그 이하의 문장을 한다. 자, 이제 정리됐습니까? 얘기가 정리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if의 조건식이 요 가로 안에 요거 조건식입니다. 조건식이 참이면 다음에 한 문장 하고 그 이하의 문장 진행하는 거고요. if의 조건식이 거짓이면 다음에 한 문장 건너뛰고요. 이하 문장 수행하고요. 됐나요? 이걸 이제 굳이 이제 우리가 표로 작성하면, 흐름도로 작성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작성해요. 쭉 오다가 조건식, 요 가로 안에 조건식 요거 여기 많은 목골로 적어요. 요거 참이면 yes면, 이게 yes면 다음에 한 문장 요거 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요. 근데 이게 거짓이면 이게 거짓이야? 거짓이면 다음에 한 문장, 요 주어진 한 문장 건너뛰고 그 이하의 문장을 하러 가는 거예요. 다시 그려볼게요. 자, 요게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쭉 오다가 조건식이에요. 참이면 다음에 한 문장 하고 그 이하의 문장. 이게 거짓이면
거짓이면은 이 한 문장 건너뛰고 그 이하의 문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명령 요 프로그램으로 쓰면은 if 하고 요 안에 있는 조건식을 여기다 쓰고 그리고 이제 한 문장 요거 한 문장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할지 건너뛸지 이걸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한번 다시 들여다봅시다. 정확하게. 여기 요 조건식으로 여러 가지 타입이 올 수 있는데 요 조건식으로 요런 게 올 수 있어요. 요건 5보다 크냐 이런 조건식이 여기 올 수 있다고요. 요건 5보다 크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죠. 그죠? 참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에 한 문장 헬로 찍고 바이 찍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오나 한번 봅시다. 자, 돌려봅시다. 어떻게 해요? 헬로 바이 헬로 바이. 자, 요게 참이니까 헬로 바이 찍죠? 확인했죠? 예. 그럼 이제 거짓인 경우로 한번 볼게요. 5는 6보다 크냐? 거짓이잖아요. 예. 거짓이면은 다음에 요 한 문장 건너뛴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렇게 나오나 봅시다. 자, 돌리면은 예, 건너뛰네요. 바이만 나오네요. 예, 바로 이런 식이 이런 조건식을 이 안에다 쓸 수 있다고요. 0과 1 이것도 참이냐 거짓이냐를 나타내는 값이지만 이런 것들도 조건식으로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 쓸 수 있는 조건식 바로 이거 이런 연산자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금처럼 부등식 부등어 명령어 크다 작다 이거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같으냐 그 다음 같으냐 여기 같으냐는 이퀄이 두 번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같지 않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온다고요. 이 안에 와서 이것도 연산이 되는 거예요. 연산. 네. 연산?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게 도대체 왜 참이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의 경우는 이거 거짓이잖아요. 이게 왜 거짓이 되는지, 이게 왜 참이 되는지. 6, 이게 5 이렇게 놨을 때 이게 왜 거짓이 되는? 이거 참이죠. 이건 왜 이게 참이 되고 이렇게 놨을 때 왜 거짓이 되는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놓고 가령이 되면 이렇게 놨을 때 이건 거짓이잖아요. 그죠? 이게 왜 거짓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진짜 직접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놔볼게요. i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i에다가 값을 하나 넣어볼게요. i에다 넣어라. 뭐를 넣느냐? 6은 5보다 크냐? 이걸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 i를 출력해 볼게요. serial.print.ln 하고 i를 출력해 볼게요. 자, 출력하면은 자, 시작해서 출력해 보면은 직렬 모니터에 얼마가 나옵니까? 1이 나오잖아요. 1. 예. 이 값이 1이 나온다고요. 이거 계산한 값이 i에 들어갔고 그 i의 값을 출력했더니 i의 값이 1이 나오는 거예요. 이 i 값이 1이 나와요. 1. i의 값이 왜 1이 나왔을까요? 이 i의 값이 왜 1이 나왔을까요? 이거 결국 이것도 6은 5보다 크냐라는 것도 마치 6에다 5를 더할 때 여러분이 6에다 5를 더할 때 이 덧셈 기호를 명령어를 이용해서 6에다 5를 더한다는 걸 표현하듯이 이것도 연산자예요. 계산하는 놈이에요. 6은 5보다 크냐를 계산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산한 결과가 이게 참이면 결과값이 1이 나와요. 이거의 결과값이 1이라고요. 그 1을 i에다 집어넣어라 했기 때문에 i에 1이 보관된 거예요. 그리고 그 i 값을 출력하라 했더니 화면에 1이 출력이 된 거였죠. 그래서 이 1이 출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해봅시다. 상상이 가나요?
이게 만약에 6은 5보다 작으냐 그럼 결과값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상상이 가겠죠?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예, 맞아요. 0이 나와요. 0. 자, 이렇게 0이 나와요. 즉 이것도 계산하면 이 계산식 결과값이 하나 나온다고요. 그 결과값이 6은 5보다 작으냐? 결과값이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0이면 if문에서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if문에 사용됐을 때 if 6은 5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다음에 한 문장 이렇게 했을 때 요거 결과값이 지금 6은 5보다 작으냐?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가 0인 거예요. 0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에 한 문장 건너뛴다고 그랬잖아요. 건너뛰고 그 이하의 문장. 그래서 계산이 되고 연산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됐나요? 예. 그 내용으로 이 부등식 기호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왕 그 부등호의 연산식을 본 이상은 이것도 한번 봅시다. i에다가 넣어라 뭐를 3은 2보다 크냐를 넣어라. 그리고 serial.println 하고 i를 출력하라. i 얼마가 출력될까요? 예, 1입니다. 자, 돌리면은 1이 나오죠. 그죠? 1이 나오죠. 예. 다음에 또 이제 부등호 기호로 이게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0이 나올 거고요. 예, 0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예, 이거는 뭡니까? 작거나 같으냐라는 거예요. 예, 작거나 같으냐. 그럼 지금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니까 0이 나오겠네요. 결과값. 자, 결과값 0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경우 2는 2보다 작거나 같으냐 라는 거죠. 예. 작거나 같으냐, 같은 경우에 해당되니까 이 경우는 1이 나와요. 이거의 결과는 1이 나온다고요. 그 1이 i에 보관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값 1이 화면에 출력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작거나 문제를 내면 말이죠. 문제를 제가 이 부등호 기호에 대한 문제를 내면은 간혹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if면 if 2가 어떤 i 값이 있는데 그게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답인데 그런데 이걸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어. 반드시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어요. 꼭 나오더라고요. i가 이렇게 쓰는 거.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쓰죠. 그죠? 이렇게 쓰는데 자판기를 보세요. 자판기에 이거 있습니까? 이거 못 두들깁니다. 앞만 들여다봐도 영문자 자판기에는 이거 없습니다. 물론 아래 한글로 들어가서 뭐 편집기 막 뽑아내고 그러면 이게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순수하게 이 자판기 위에 있는 이 키보드만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건데 이 기호 없어요. 없으니까 없어서 같거나 같다 약속이 돼 있어요. 이렇게 쓰도록.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거는 틀린 겁니다. 예, 프로그램 코드 작성할 때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작거나 같으냐? 그럼 같거나 같거나 작으냐? 이렇게 해도 똑같은 얘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컴파일러가 이걸 번역해 주는 놈이 요거는 이해하는데 요거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은 프로그램 에러가 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의 부등호식이 이제 여기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요게 있고요. 또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크거나 같으냐 이거죠. 예, 거꾸로 이렇게는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 같거나 크냐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예, 크거나 같으냐 부등호 기호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지금은 결과가 얼마 나옵니까? 1이 나옵니다. 그죠? 지금은 1이 나올 겁니다. 자, 삭제하고 시뮬레이션 시작해 보죠. 자, 그럼 모니터에 1이 나오죠. 예.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이는 이와 같지 않다. 이렇게 하면 이건 같지 않다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비교 명령어예요. 그러면 이는 이와 같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같지 왜 같지 않습니까? 이건 거짓이에요. 이 결과값은 0입니다. 그죠? 0. 그래서 i에 0이 들어가고 그 0을 출력할 거예요. 자, 삭제하고 돌려볼게요. 자, 0이 나오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 뒀다가 부등호기호를 쓰면 됩니다. 자, 그 부등호기호는 바로 어디다 써먹는다고요? 대개는 요 if문 안에서 사용할 겁니다. if 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살펴봤을 때 그럼 이런 것들을 어디다 쓸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에 쓸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 그 i 값이 i는 i 플러스 1이라고 하면 i는 i 플러스 1이라고 하면 i 값은 루프를 돌 때마다 1씩 증가하는 걸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1씩 요 0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뭐 0부터 시작하든 1부터 시작하든 관계는 없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럼 1, 2, 3, 4 그럼 그때 i 값이 if i가 10보다 작으면 그러면 serial.print ln 하고 small이라고 찍도록 합시다. small. 네, 10보다 작으면 small. 그리고 그 밑에서 serial.print ln continue 이렇게 써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처음에 i는 0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i는 1이 됐을 거고요. 1은 10보다 i 값 읽어봐요. i는 1이죠. 1은 10보다 작으냐? 맞죠? 그죠? 그래서 참이니까 즉 결과값이 1이 나올 거예요. 참이니까 이거 하겠죠. small. 그 다음에 밑으로 이하로 내려와서 continue라고 찍겠죠. 다음에 또 루프 반복하면 i는 이제 2가 되겠죠. 2는 10보다 작으냐? 그래. small 찍고 continue. 3. 상상이 가나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시뮬레이션 시작해 보면은 직렬 모니터에서 스몰 예, 너무 빨리 나오네요. 빨리 나와서 우리 잘 못 봤어요. 자, 여기다가 딜레이를 줘서 조금만 늦춰 볼게요. 300만 줄게요. 그럼 300ms 즉 0.3초마다 나오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 삭제하고 깨끗이 해 놓고 다시 시작. 자, 그럼 스몰 컨티뉴를 갖다가 10번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엔 계속 i 값이 이제 9가 됐을 경우 이제 쭉 돌다가 i가 9가 되면 9는 1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스몰 찍고 그 다음에 컨티뉴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일로 와서 i가 10이 됐겠죠. 그럼 일로 와서 i 값 읽었어요. 10이죠. 10은 10보다 작으냐? 같을지언정 작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건너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스몰 안 찍혀요. 컨티뉴 찍고 그 다음에 또 0.3초 있다가 다시 일로 와서 i는 11이 되고 11은 10보다 작으냐? 거짓이죠. 건너뛰고 그래서 컨티뉴 찍고 0.3초.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는 컨티뉴만 계속 찍히는 거예요. 이 루틴이 감이 잡히죠.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if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래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이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꿔 놓는 곳에 이제 사용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if문입니다. 자, 이 if문에서 이제 이걸 거꾸로 해 볼게요. i가 10보다 크면 big이라고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continue로만 찍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한가요? 예, 이걸 해 봅시다. 짝수만 찍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이전에 어떻게 해서 찍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잠시 여기서 같이 보고 어차피 이런 프로그램들 몇몇 개는 여러분이 일단은 경험해보고 여러분의 것으로 간직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리저리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자, 짝수값 출력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i를 처음에 0이라고 놓고요. i를 처음에 0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i는 i 플러스 2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i 값을 출력을 했어요. 그랬었죠. serial.println 해가지고 i 값을 출력했어요. 그러면 i는 짝수값만 출력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돌리면은 자, 직렬 모니터에서는 자, 이렇게 짝수값만 출력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if문을 알았으니까 이렇게도 가능한 것 같아요. 즉 어떻게 하냐면 i는 i 플러스 1로 나와요. 그리고 돌려보세요. 직렬 모니터를 보면 1, 2, 3, 4, 5, 6, 7, 8, 9 나오겠죠. 이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놓을게요. 뭐냐면은 여기다가 i는 일식부터 증가해. 그러나 여기다가 하나 더 놓을게요. 뭐라고 넣냐면은 근데 그 i 값이 if i에서 나누기 2를 해. 아니, 나머지를 구해. 나머지를 구해서 equal 뭐와 같으면 0과 같으면. 그러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과 같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얘기는 짝수란 얘기예요. 짝수. 이거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이 어떤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면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써먹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랬을 때만 한 문장. 그렇지 않을 땐 그냥 넘어가. 그냥 0.3초만 그냥 딜레이. 요게 맞았을 때는 그 값 찍고 딜레이. 이게 아니면은 그냥 건너뛰고 딜레이. 이렇게. 자, 그러고서 이제 돌려봅시다. 과연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자, 직렬 모니터 보면 짝수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짝수를 만드는 방법도 딱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구나. 즉 0이라고 놓고 i는 i 플러스 2라고 하는 것, 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방법도 있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홀수 값을 출력하는 또 다른 방법. 여기서 힌트가 있네요. 예, 그거는 여러분이 풀어내기 바랍니다. 예, 잠시 여기서 끊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